네, 반갑습니다. 위광사 지산입니다. 사람의 그 행복을 논할 때, 삶의 척추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일과 그 직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세상에는 그 정말 많은 그 직업이 있죠. 우리 그 삶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일과 직업입니다. 모든 인간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. 뭐 농부는 농사를 짓고, 또 이제 어부는 고기를 잡고, 그 이 사회의 그 일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. 뭐 학생은 이제 공부가 일이고요. 또 이제 주부는 뭐 집안 일을 하고, 또 가난하기도 뭐 열심히 또 먹고 자면서 또 성장하는 일을 합니다. 그 자기 개발서 같은 책이나 그 유튜브에도 뭐 여러 이제 동기부여 영상들이 넘쳐나는데, 이 성공을 하려면 직업과 일에 대한 그 바른 개념이 있어야 잘못된 건 거를 수가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자기 경험 위주로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들은 따라하다가 이제 뭐 시간만 낭비하고 실패하기가 쉽습니다. 요즘 시대가 그 투잡에 또 N잡까지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기도 하고요. 또 노년층의 그 노동 인구도 많이 늘어서 아직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사회에서는 이 일이 적성에 안 맞거나 직장에서 뭐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하면 뭐 자신이 이제 불행하다 생각하고 뭐 바로 또 그만두거나 또 뭐 다른 직장을 찾곤 합니다. 그 중에서 특히 젊은 분들이 나는 이런 일보다 내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또 따로 있진 않을까 하고 또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일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. 그 일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사회적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과 이 나를 키우고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, 이 두 가지입니다. 이 먼저 사회적 인간으로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자면,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세수하고 양치를 하죠. 그러려면 일단 집에 수도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욕실 불을 켜려면 전기도 들어와 있어야겠죠. 그 수도 꼭지만 틀면 뭐 20층 뭐 꼭대기 아파트라도 물이 나옵니다. 또 양치를 하려면 또 칫솔을 써야 되죠. 그 생활용품 파는 데 가셔서 뭐 자신의 그 치아 상태에 맞는 칫솔을 골라 씁니다. 또 치약도 있어야겠죠. 여러 기능성 치약 중에 하나 골라 쓰시겠죠. 또 세수를 하려면 비누가 있어야 되고, 뭐 또 아니면 또 보일러나 그 순간 온수기로 데운 따뜻한 물이 나와야 또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. 아침 식사를 하려면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요. 또 밥그릇 국그릇 뭐 반찬 담을 그릇 여러 또 주방용품까지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헌신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동할 때 쓰는 뭐 자동차나 뭐 전철 비행기 배 뭐 이런 것도요, 여러 사람이 그 오랫동안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요금을 이렇게 나눠내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. 정말 그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. 그거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. 아니 뭐 리어카 하나 제대로 하나 만들겠습니까? 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. 근데 저 휴대폰은 좀 너무 비싸죠. 좀 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.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? 감사한 마음과 이 겸허한 기분으로 이 내가 잘났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협력을 해서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여름에는 그 도로변에 그 잡초풀 그 제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. 그 또 그 뜨거운 날씨에 그 파손된 도로를 그 수리하는 그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 또 우리가 한 번씩 몸이 아프면 그 또 병원 가서 의료 혜택을 받죠. 그 지하철을 타면 또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요. 또 이 전철을 또 조립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. 그 또 전철 이 부품을 만들려면 또 그 철강회사 직원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생활이 안 됩니다.
그러니까 이런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사회의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것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. 제일 먼저 이 사회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부터 이제 겨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. 쉽게 말하면 인간의 그 사회적 자격을 말합니다. 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 도로를 이렇게 자유롭게 거닐면서 나는 뭐 귀족이라서 요리를 한다든가 도로공사하는 거는 뭐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그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. 그 일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도 이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신세지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이 물건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말 소소한 일일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힘든 일도 이렇게 꿋꿋하게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말 육체적,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하는 직업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저도 그 일식집에서 처음 일할 때 새벽 5시에 그 부산의 그 자갈치 시장을 가서 이 장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면 밤에 11시 반입니다. 하루에 17시간을 일하고 그 당시에 그 월급을 45만 원을 받았거든요.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. 이 사회 구성원으로 이 먹는 부분에 그 일원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. 여름에 그 홍수로 이렇게 뭐 강물이 범람하기 전에 그 막 비 맞아가면서 그 크레인으로 그 임시 그 제방 뚝을 쌓는 분들, 또 겨울에 밤새 그 도로 눈 치우느라 그 제설 작업하시는 분들, 또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 정리해 주시는 그 환경미화원분들,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. 나는 편하고 뭐 월급 많이 주고 휴가 많이 주고 뭐 그런 직장이 좋다는 분들,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직장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생각으로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. 그런 일만 찾아서 이 직장 저 직장 기웃거려 봐야 받아주는 곳도 없습니다. 한 살씩 점점 나이 들어가면 더 하죠. 그 돈 많은 친구들이나 이래 부러워하다가 세월 다 가버리죠.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신세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. 뭐 그것이 뭐 작은 중소기업의 사무직이 됐든 뭐 철강회사 용광로 바로 옆에서 하는 일이든 뭐 택배 기사님을 하시든 음식 배달을 하시든 정말 힘들고 하기 싫고 귀찮더라도 내가 이 사회에 지고 있는 신세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. 난 힘든 거 싫고 뭐 휴일 많고 편하고 뭐 근무 시간 적고 돈 많이 주는데 가고 싶다는 사람은 정말 이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됩니다. 또 직장에서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이렇게 일을 지시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일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참고 대답하고 실행하는 그것이 이 사회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다. 그 과정인 거죠. 조금 굳은 일, 힘든 일도 이 국가와 사회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것에 비하면 뭐 충분히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돈을 벌려고 일한다기보다 사회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또 다른 하나의 일은 하루 일과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은혜를 갚는 일을 먼저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. 그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지만은 이제 표현이 그렇지 이제 좀 놀아야죠. 근데 이제 노는 것도 일입니다. 잘 놀아야 됩니다. 이제 사회에 봉사를 했다면 이제 자신에게 유익한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해야겠죠. 나에게 보람 있는 일이라면 뭐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. 놀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. 이 사람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여러 감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. 또 사회생활 중에 인간관계에서 또 자신의 인성을 키우고 배우게 됩니다.
이 노는 시간에 자신에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뭐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또 뭐 프로 못지않게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. 뭐 요가나 참선, 명상, 뭐 독서, 요리, 음악, 자신이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놀거리가 가득합니다.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정말 잘 쉬어야 됩니다. 쉴 땐 그냥 다 잊고 퍽 쉬어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일과 직업에 대한 이 바른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잘 지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시대를 막론하고 통하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법칙입니다.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덕을 베푸는 겁니다. 이 덕을 베푼다는 것은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.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.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내가 힘들 때 뭐 선생님이나 선배들에게 뭐 좋은 말씀을 들었다면 뭐 나중에 또 똑같이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또 그 말을 전해서 이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고, 또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하고,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덕을 베푸는 겁니다. 예전에 제가 그 학교 학창 시절에 그 이제 영어로 된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이렇게 읽은 글이 있습니다. 아마 그 90년대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영문 글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. 일단 출처는 밝혀야죠.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. 이제 어떤 그 시내버스 기사님이 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버스를 세웠는데, 이제 한 그 장애인 한 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탑승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 일반인보다 그 버스를 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, 그 타는 동안에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뭐 구경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면 그 장애인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마음에 이제 그 버스 기사님께서 일부러 막 이렇게 경적을 울리고, 또 뭐 일부러 뭐 버스 창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뭐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버스를 탈 동안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준 겁니다. 너무너무 이 센스가 있죠. 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. 정말 멋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이렇게 병문안을 갔을 때도 그 항암제가 너무 독해서 이 머리털도 다 빠지고 또 안색이 안 좋은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.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. 야, 안색 많이 좋아졌네. 야, 내일 퇴원해도 되겠다. 그러면서 이제 힘을 더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마음입니다. 이 삼국지에 그 다들 아시죠? 그 유비도 이 본인의 이 무술은 좀 부족해도 이 백성에게 덕을 베푸는 그 마음에 이 관우와 장비가 감동을 해서 뭐 그런 영웅 호걸들이 의형제를 맺고 이 유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. 이 남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덕을 베푸는 것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리이타, 이 보살의 마음입니다. 이 남의 것을 뺏거나 그 승리로 쟁취한 그 부와 명예는 이 불안하기도 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임진왜란 일으킨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죠. 풍신수길. 그 사람이 이제 오사카 성을 지었는데 그 화장실을 갈 때도 목욕을 하러 갈 때도 이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어떤 그런 승리로 이렇게 쟁취한 부와 명예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행하게 해놓고 내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. 정말 힘이 되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온 그 덕과 신뢰에서 나옵니다. 내가 무일푼이 되어도 정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도 나를 신뢰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. 돈이나 물건은 써버리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이 사람에게 받아온 신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면 내가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다. 이런 말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죠. 이 자리 이탈을 실천해온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. 또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.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그 평소에
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?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먼저 좀 희생을 하고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는 없을까? 어제 사장님께서 그 직원들 회식을 시켜주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뭐 사장님께 어제 정말 잘 먹었습니다. 뭐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. 뭐 저번에 만난 친구가 뭐 부모님이 좀 편찮으셨다면 뭐 요번에 만날 때 만나서 뭐 부모님 좀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뭐 따뜻한 배려의 한마디입니다. 뭐 친구 생일이나 뭐 기념일 이런 거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. 내가 살기 바쁘다고 뭐 찌들어서 사는 것보다 뭐 카톡이나 전화로 뭐 간단하게 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뭐 이렇게 해주면 이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큰 감사와 감동이 될 겁니다. 물론 이제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. 이런 이제 베풀고 이렇게 자리이타의 마음을 내면서 사는 것을 뭐 이렇게 1년, 2년 이렇게 쌓아오면서 해오셨다면 이제 그 사람은 주변에 그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됩니다. 이 덕을 베푸는 자리이타야말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이 진정한 성공의 법칙입니다. 허세 떠는 친구들 SNS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자꾸 생겨나고 월 수입을 막 자꾸 이래 비교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또 남들 하는 건 또 다 따라하고 싶고 이 마음의 중심도 못 잡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금쪽 같은 시간만 갑니다. 자기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직장, 돈, 사람 다 잃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은 사는 게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나중에 후회해도 누구 탓도 아닙니다. 일의 내용이나 직장에서의 그런 인간관계, 내가 받는 수입을 생각하기 전에 이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내가 매일매일 이 사회에 입은 은혜를 갚는다. 그렇게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겁니다.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기꺼이 해내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일이라는 것의 본질이 그렇습니다. 이것을 깨우치면 인생이 정말 밝아집니다. 이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서 일이 괴롭지가 않습니다. 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하게 됩니다. 그럼 본인도 인기가 좋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같이 일하려고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. 이러면 일과 직업은 삶의 척추이고 뼈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이 보람차고 즐거워집니다. 실제로 생활 중에 말없이 나를 받쳐주고 지원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. 인간이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.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갚는 마음입니다. 이것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입니다. 여기서 추가로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리이타로 덕을 베풀면서 산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내가 내 직장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,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,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주기 전에 두근두근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나 명상을 해보신 후에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음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성불하십시오.